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제 낮에 따끈따끈합니다. 이런 날씨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이 알곡을 잘 여물게 해서 그래서 추수가 평년장을 웃도는 추수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아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은 참 고마우신 분 이렇게 시골에서 늘 말들 합니다. 농사 잘 지라고 햇빛을 따끈따끈하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날씨가 쿨쿨해서 사실상 계속 날씨 이렇게 나쁘면 더나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 보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의원, 김문수 전 도지사, 경기도지사를 임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에 가서 질문 답변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김문수 의원을 막 이제 따지고 묻고 공격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퇴장까지 당했어요. 김문수 의원이 전 잘합니다. 부천에서 국회의원 할 때 거기 국회 사람들이 자주 뵙고 김문수 의원의 이모가 젊은 이모가 있어요. 이모를 내가 좀 알기 때문에 그 이모님은 서구에서 인천 서구에서 또 사업도 하신다고 다니고 그러셨는데 아주 얌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로 김문수 의원을 좀 찾아뵙고 저의 프로필도 갖다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김문수 의원은 운동권이었죠. 아주 운동권 앞잡이였었는데 전향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그 운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의원은 운동권에서는 김문수 의원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민노총 같은 노조에서 노조 활동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김문수 노동위원장이 대부입니다. 아마 김문수 의원이 이제부터 포문을 열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 100명보다 김문수 의원이 더 바른 말, 옳은 말, 가차없이 지적하는 그런 분이 될 겁니다. 아주 어제 그 의원들과 질문 답변하는 거 보면서 아주 당당한 모습 아주 시원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경기도지사를 2선을 했죠. 하다가 이 강북 쪽에서는 아주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그러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야인으로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광화문 집회 매일 나왔습니다. 매일. 김문수 의원은 유튜브 방송도 김문수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이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신데 말을 뜨문뜨문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말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십니다. 하여튼 김문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한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유승민이 뭐 누구 그 사람들 대통령 후보로 나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되는 게 더 나라를 위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의원이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합니다. 저같이 아주 골수입니다. 아주 정돌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의원들, 정치꾼들, 눈치꾼들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에부터 이렇게 아주 근실하게 살아오십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누구같이 악착같이 모으고 그런 걸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여유가 없어도 사상적으로나 실력이나 정신적으로는 아주 자유민주주의의 투사입니다. 투사. 여러분들 김문수 의원을 앞으로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관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문수 의원 적극 지지합니다. 잘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들과의 그 질문 답변에 있었던 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퇴장까지 당하는, 그래도 당당히 합니다. 그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문통이요. 문통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받겠죠.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까?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게 같아요. 문통이 있는 그 5년을 악몽 같은 5년을 보냈다. 마음에 들어요. 김문수 의원 화이팅! 화이팅!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이어 재차 강경 발언. 문통을 갖다가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총살감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김문수 의원입니다. 우선 김문수 의원 얼굴부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김문수 의원입니다. 좀 왜소하고 그래요. 그래도 아주 소탈합니다. 아주 그렇게 모나지 않고요.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때 거기 그 광화문에 매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거기 나오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나이는 이제 나보다 몇 살 좀 적은데요. 그래도 아주 강직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22년형, 17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재차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잘했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통쾌한 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데 발탁이 됐습니다. 잘했어요. 김 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신이 과거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라고 한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을 받았지 않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을 받았다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식이면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문통 조사가 들어가니까요.
그 해수부 공무원 그 공무원 조사되고 또 탈북어민 2명의 조사하고 울산 사건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펀드 사건 조사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에, 박근혜나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이 많이 나올 것이다.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되지만 의혹이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받은 이 39년, 22년하고 17년이면 39년에 최하 39년에서 40년을 받아야 된다. 형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잘못한 거 따지고 나라가 막치고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북만 뭐 바라보고 이렇게 헌거해야 되고 나라를 망친 거 계산하게 되면요. 그러면 한 살만 살 수만 있다면 한 300년을 맞아야 돼요. 300년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39년은 맞아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큰 죄도 없는데 이렇게 잡아넣었으니까 본인은 죄가 나타나게 되면 39년은 받아야 된다. 저는 그게 부러졌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22년형, 이 전 대통령이 17년형에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 전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덧붙였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죠. 안 받으면 이 나라가 잘못된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총살감이라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총살제도가 없지 않나. 군법 외에는 없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 모임에 초청 연설로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스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해요. 그러면 문재인 이거는 당장 총살감이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자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빨갱이 전향하지 않은 그 신영복 있잖아요. 그 빨갱이 그 이북에서 아주 가장계도 높이친 이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통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김일성주의자 아니냐 이게요. 당연히 그는 뭐 네 거로 아니에요? 그날 이날 사회자가 그렇다면 국민들이 김일성주의자 밑에서 살았다고 보시는 것이냐는 질문을 내놓자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저도 악몽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텔레비를 없애고 텔레비를 집었다 얹어도 텔레비 지금도 안 본다니까요. 박근혜 그때 그냥 언론에서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막 그렇게 했어요. 때려 부셨습니다. 지금도 텔레비 안 봐요. 뉴스 안 봐요. 전 유튜브만 봅니다. 뭐 신문도 보는데 신문도 별로 제대로 날게 안 나요. 그래서 잘 안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국정감사에서 그런 거예요. 어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신용병을 존경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이 받드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그 계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빨갱이죠. 뭐 그건 저기 종북 좌파 아닙니까? 빨갱이. 전용기 의원은 김 위원장이 과거 더불어남노당이라고 발언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다. 전에 그 글을 쓴 거 가지고 이제 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예, 그 국정감사 하면서 거기서 이제 따진 거예요. 전용기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정정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신영복 선생 저희 대학교 선배로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운동했기 때문에 근데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잘 아는 거예요. 신영복을 갖다 이 김문수 위원장이요. 김문수 위원장이 잘 알고 그때 같이 운동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속내막을 잘 아는 거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 평창올림픽 때 그쪽에 이북에서도 왔잖아요. 김영남이랑 김여정이. 그쪽에 거기서 연설할 때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문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그거는 그 김일성주의자 아니냐. 문통은 조사해보면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땐 이북하고 이북이 발전되고 잘 되기만을 생각한 거예요. 하다못해 그 올림픽을 같이 하려고 거기다 올림픽 하는데 이북에다 투자를 28조까지 뭐 하려고 했다는 그런 계획서가 나왔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의혹입니다만 이제 그거 다 조사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조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이북만 신경 쓴 거예요. 한국은 망그러지든지 말든지 한국에서 뭐 한 거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그냥 완전히 정치적 코로나 온 거 아닙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임기 채운 거 아니에요. 코로나만 없었으면 가오문에서 벌써 뒤집었을 겁니다. 그때 집회할 때. 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진술은 아주 부적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렇겠죠. 김문수 의원이 말하는데 문통을 갖다가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총사카피탈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문통의 쫄딱이들 문통을 갖다가 자기들 가장 대장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그쪽에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한테는 그렇게 막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권에도 대부고 아주 잘 알죠. 뭐 노조에서도 잘 알고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직도 해봤잖아요. 행정도 경기도지사도 해봤고 아마 지금 이렇게 김 위원장 같이 그 운동권에서 전향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선봉당이 된 사람 아주 그네들 속 내막을 빠삭히 알기 때문에 아마 쉽게 민주당에서 앞으로 무슨 집회고 시위고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김 위원장의 진술은 아주 부적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감사 중지 하다가 감사 중지했어요. 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다. 내쫓았다. 당당해요.
아, 김문수 의원, 김문수 저기 저 우리 그 한경위 노동위원장, 한경위원장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 뽑았어요. 아주 잘 뽑았어요. 선택을 잘했어요. 앞으로 김문수 예, 노동위원장 김문수 위원장이 전 그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아마 대통령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배워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통은 김일성주의자다. 총살감이다. 박근혜 대통령 22년을 때렸고 지금 나이도 못 나왔습니다만 사면이 안 됐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때 17년을 때렸고 그래서 도합 39년은 최소한 마지노선이 39년은 때려야 된다. 저 그렇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300년은 때려야 되고 나라 망치고 뭐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쯤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통이 대통령 되게끔 이렇게 기회를 만든 것이 그 당시 새누리당 그 당시 있던 여당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걸적에 탄핵을 차지한 탄핵 지지파. 그러니까 탄핵 지지파. 그 사람들은 난 최고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하태경이 그 이외에 62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핸드폰에 가지고 있습니다. 62명 사진하고 명단하고. 그 사람네들이 적군하고 같이 동침을 했어요. 적군하고 짝짝꿍하고 손잡고 자기 당에 자기 공천을 주고 자기 당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여자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가 탄핵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아주 수중에다 빠뜨리고 모가지 밟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다음에 공천 또 주면요. 이번에 과반수 당되기 힘듭니다. 두고 보세요. 과반수 당되기 힘듭니다. 그 사람네들이요. 그 62명 그 박근혜 탄핵했을 때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군보다 더 나쁘잖아요. 아니 적군하고 뒷거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제가 잡아넣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만 채했으면 코로나도 무난히 잘 했고 그 대이북 관계도 무사히 잘 넘어갔고 지금같이 되지 않을 겁니다. 됐고 외교도 잘했고요. 아우 중국에 가면 시진핑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영국에 돌아가신 그 왕비가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안동에도 왔었고 안동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 더 발전했을 겁니다. 이게. 근데 그 62명 내부의 적들이 외부적하고 손잡아가지고 박지원이 일당들하고 손잡아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죄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무혐의요. 예? 최순실하고 무시적 청탁, 삼성에서 취업계했고 시사한 거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법원에 만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묵시적 청탁. 그러면 저놈 죽이고 싶다. 묵시적 살인. 저 여자나 애인하고 싶다. 묵시적 간음입니까? 이게 무슨 놈은 잡아놓으려고 꺼집으니까 묵시적 청탁 그거 하나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22년 영창을 4년 7개월 그 약한 여자가 살았어. 우리네 같이 막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농사일도 해보고 이런 거 해봤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거기 그 주무자 김무성이 유승민이 거기 하태경도 끼고 말이죠. 이준석이도 거기 끼어 있지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앞으로는 말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62명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시킵니다. 한 번 적군과 내통한 사람 두 번 적군하고 내통합니다. 한 번 배신자는 두 번 배신합니다. 이건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에 했던 얘기를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배신자는 두 번 배신합니다.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나 정지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공천 22대 국회 다음 국회에 공천할 적에 이거 참고하지 않으면 공천 허나 마나 과반수 못 차지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총선 나갈 무슨 지금 현재 그런 때도 아니고 총선 나갈 생각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이 정부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곧 이 나라 발전이고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과반수는 이상은 차지해야 안정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끌어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탄핵 찬성파 62명은 잘라야 된다 이거예요. 잘라야 돼요. 그냥 보지 말고 눈 감고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 배신자는 두 번 배신한다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 주변에서 보세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잘라버렸어요. 두 번 배신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도 많이 또 그런 것도 당해봤습니다. 정치적으로 당해봤고 사업적으로도 당해봤고 또 직장에서 당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 철학 같은 이 명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화이팅! 김민수 화이팅!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